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르노 세닉입니다. 요즘 이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기아 EV5가 나오면서 패밀리 SUV 전기차를 필요로 하시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EV5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현대기아 너무 흔해 이런 느낌이 드실 때 딱 대안으로 떠오를 만한 차, 바로 르노 세닉이죠.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가격이 되게 상징적입니다. 우리나라 출시 가격 3가지 트림으로 출시하는데 테크노 플러스, 그리고 아이코닉까지 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5,159만 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이냐면은 프랑스에서 이 차 판매 시작 가격이 5,8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가져오면서 운송비, 세금 같은 거 따졌을 때 6천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공격적인 가격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기아 EV5와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이 차 오늘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패밀리카로 적당할까요? 이 차의 원래 태생 자체가 이 프랑스에서도 패밀리카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 벌써 5세대거든요. 1996년부터인가 프랑스에서는 먼저 MPV로서 가족용 차로 먼저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5세대로 오면서 전기차로, 그리고 형태도 준중형급의 SUV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같은 것들도 요즘에 르노가 추구하는 디자인 요소를 왕창 넣어놨죠. 요즘 르노 디자인 정말 잘해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는 사실 이 앞에 그릴이잖아요. 이 가운데 그릴 디자인들 선명하게 패턴들을 가득 넣어놓은 거, 이게 푸조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요즘에 이런 디자인 흐름들이 유행하나 봐요. 그리고 이 위쪽에 약간 이렇게 반사가 되는 재질을 더해놓으면서 여기에 있는 무늬가 반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최근에 르노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로장주 엠블럼, 이 마름모 엠블럼이 상당히 예뻐요.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쁜데 이게 안쪽에 질감 같은 걸 넣어놨어요.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는 메탈릭한 그런 느낌이 안쪽에 살짝 보이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좌우로 쫙 퍼지면서 헤드램프가 절묘하게 받아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 포인트가 이 헤드램프를 얼마나 얇게 뽑아낼 수 있는지, 광원이 작으면서도 충분한 광량을 뽑아줄 수 있는지, 기술력도 자랑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DRL은 이렇게 세로로 양끝에다가 몰아놔가지고 디자인 포인트를 넣어놨는데 이거 전기차 느낌도 살짝 나고 좀 과하지 않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옆으로 와서도 이어집니다. 라인들이 쭉쭉 뻗어 있어요. 차 자체는 크지가 않거든요. 이게 준중형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쟁차로 꼽을 수 있는 EV5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17cm 정도가 더 짧은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차가 되게 쭉 뻗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캐릭터 라인 덕분입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부터 그냥 뒤쪽까지 쭉 이어져요. 여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끝나는 게 아니고 캐릭터 라인이 옆을 뺑 둘러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쭉 뻗은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보기가 되게 시원하죠. 그리고 이 표면을 되게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어 핸들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수납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는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키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플러시 도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차라고 했을 때는 이 차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을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꺼내기가 쉽게 돼 있다는 거죠. 도난 관련해서 훨씬 더 안정도가 높은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좀 더 특징적인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휠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을 넣었던 차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날카롭고 아니면 좀 더 대칭적이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 조형미가 뛰어난 그런 휠 디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디자인이랄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감성이라고 애써 포장을 해야 되는 이상한 디자인인 경우가 많았다면은 요즘 프랑스차들은 이렇게 뭔가 본 적 없는 디자인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뻐. 뭔가 미적 감각
감각이 내가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예뻐 보인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인데 이거 타이어 순정 상태로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는 크로스 클라이밋 2 SUV 버전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순정 상태로 들어가 있기에는 시끄러운 타이어기도 하고 그리고 패턴 자체가 일상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타이어라고 보긴 힘들어요. 성능 자체는 좋지만 근데 이걸 넣어놨다는 거는 이 차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상되기로는 전천후 성능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달리기 성능도 좀 신경 쓰면서 방음 성능도 엄청나게 신경 썼을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게 만드는 타이어 선택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235mm 스퀘어 사이즈로 4개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휠 사이즈가 20인치인데 전반적인 비율을 봤을 때 딱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 뒷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앞모습하고 일맥상통하는 디자인인데 뭔가 더 깔끔하고 입체감도 있고 날카로움까지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잘 달릴 것 같은 뒷모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 많이 누워있고 여기 움푹 들어가 있고 굴곡을 계속 주면서 유려함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리어 램프는 얄쌍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 양쪽을 이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예뻐 보이는 디자인을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다. 이거는 르노가 자기들만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예쁜 디자인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개성까지도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범퍼에 이렇게 핀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력 성능을 신경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소겠죠. 자, 뒤로 온 김에 트렁크 용량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전 사실 이 차의 크기 때문에 이 트렁크 용량이 되게 걱정됐었거든요. 일단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 이 경쟁차들 대비해 가지고 차체가 짧아진 만큼 앞뒤 거리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움푹 파여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트렁크에 짐 같은 걸 넣고 뺄 때 평평화가 돼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이 차는 이 아래쪽에 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때기를 좀 하나 깔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프랑스 차들은 이 활용도를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트가 4대2대 살 거예요. 보자. 이렇게 넘길 수 있어. 쉽게 넘길 수 있네. 긴 짐도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게 여건은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내 구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실내 구성 의외로 되게 고급스러운 면면들이 많이 티가 나요. 구성만 먼저 살펴보자면은 앞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12인치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 만졌을 때 터치 반응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띄워놨을 때 큼지막하게 지도를 볼 수 있고 이거 가는 길을 정말 멀리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이 자체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내장 내비게이션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약간 아쉬울 수 있겠다. 화질이나 터치감 같은 것들도 훌륭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많이 쓰는 버튼 같은 것들은 또 밖에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도하게 터치 버튼으로 모든 걸 대체하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 같은 거는 위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쭉 올려놓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위치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기도 괜찮아. 제 거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거든요. 꽤 두꺼운 케이스 끼워놨는데도 툭 던져 넣을 수 있고 충전 잘 되고 그리고 수납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백이나 노트북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컵홀더를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패밀리카를 추구한다 그러면 사실 이 컵홀더 같은 거 앞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서 가만히 앉아서 갖춰놓고 긴 시간 동안 점심도 그렇게 먹는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커피 먹는 거, 차 안에서 뭘 마시는 거, 먹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런 면들이 여기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같은 것들도 굉장히 깊게 꽤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을 해놔가지고 활용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장도 좀 칭찬하고 싶은데 아이코닉 트림으로 넘어와서는 천장이 전부 다 유리로 바뀝니다. 틴티드 글라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선이 좀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별로 열고 닫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여는 건데 이거 보세요. 탕탕탕.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열면 뒤까지 탕탕탕.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조절해서 열 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니는 거 옛날에 포르쉐 타이칸 정도나 돼야지 쓸 수 있는 기술 아니었나?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너무 멋있다. 친구한테 자랑해도 되게 좋아, 이런 건. 운전 포지션은 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SUV에 앉아 있다는 느낌은 약간 희석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운전 자세를 딱 잡았을 때는 이게 좀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범위 자체를 되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아 EV5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 정도로 안 튀어나오거든요. 특히 르노가 잘하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뒤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딱 영상으로 보기에도 운전자세 잡았을 때 뭔가 스티어링 휠 돌리고 다리도 되게 자연스럽게 뻗쳐 있고 차체 대비 운전 자세를 잡기가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 앉았을 때 이 머리 위에 공간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엄청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이 차는 의외로 2열 공간에서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휠 베이스는 경쟁차들보다 오히려 넓습니다. 2열 공간이 되게 넉넉해요. 머리 공간에서 1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유롭다는 게 특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 공간 만들기 위해서 내장재들 아주 바짝바짝 밀어놓은 게 딱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는 게 딱 지금 티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앉아있을 때 이 시트 각도도 너무 절묘해. 그리고 이게 아까 이걸 암레스트를 내려봤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암레스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소재도 되게 고급스러워. 여기 부드럽고 여기 메탈이야.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암레스트가 있지? 진짜 놀랐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 이거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유튜브 같은 거 틀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판매를 시작한 이렇게, 그리고 끝쪽에다가만 살짝 걸어놔도 충분히 강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심지어 이걸 각도별로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도 끼울 수 있어. 야, 진짜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 같은 거 만들어준 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 안쪽을 또 도톰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게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열을 위한 통풍구 같은 거, 그리고 충전 포트 같은 것들도 야무지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르노 세닉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이 차 앞바퀴 굴리입니다.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최고 출력은 21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6kgm를 발휘합니다. 이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기아 EV5랑 완전히 똑같은 출력 세팅이에요. 토크만 조금 더 높은 수준? 근데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수준입니다. 뭔가 이 차급의 이 정도 출력이 가장 최적화된 세팅이다라고 많은 브랜드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타기에도 부족함 없는 성능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뭐 차고 넘치는 출력을 보여주고요. 아주 풍요로운 감각까지도 전해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초반부터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 덕분에 정말 쾌적하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 토크를 뿜어내는 감각을 보면은 이 차가 어떤 세팅을 지향하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닉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을 뽑아내는 게 조금 더 날카롭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달리기 성능을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그동안의 프랑스 차들은 이 출력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조금 많이 낮았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추구하던 바를 충분한 출력으로 잘 표현을 해준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프랑스 차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르노 세닉 생산지 자체가 프랑스라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르노차를 타면서 이 하체 감각에 대해서 프랑스차 특유의 쫀쫀함이 조금은 희석된 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 르노 세닉만큼은 르노가 원래 추구하는 프랑스차 특유의 쫀쫀한 하체 감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차체가 흔들림 없이 잘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데, 움직임이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게 프랑스차의 가장 큰 장점
장점인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 이 도로 환경,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크게 빛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은 노면이 움푹 패이고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많은 그런 도로들을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골목 같은 데 지나갈 때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럴 때 잔진동들을 다 걸러줍니다. 이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잔진동들을 잘 걸러줘요. 꽤 긴 시간을 주행하면서 이 차를 느껴봤을 때 운전의 피로도가 상당히 적다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카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미덕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되게 절묘하고 고급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차체가 정말 단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탄 차들 중에 대중 브랜드로서는 이것보다 단단한 차체를 가진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이게 쫀쫀하고 부드러운 하체 세팅이랑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전할 때 피로감도 적고 같이 타고 있는 가족들도 똑같이 안정감을 잘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 차급에서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는 약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열에 타고 있는 PD님한테 물어보니까 1열보다는 약간 단단하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 아까 제가 크로스 클라이밋 2 SUV 타이어가 신겨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이어의 성능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이 시끄러운 것 때문에 마냥 추천하기가 좀 쉽진 않은 타이어라고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야, 보통 전기차는 이 하체 소음이 많이 들어오게 마련이잖아요. 이거 꽤 오래 타면서 고속도로 달려보고 했는데 이 타이어 소음 진짜 의외로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되게 조용해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정말 꽉꽉 틀어막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 타이어의 장점만 빛을 발하는 거죠. 적당히 부드러운 감각, 그리고 사계절 내내 꽤 높은 성능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주는,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CC2를 차에다가 기본 5위 타이어로 넣어놨다는 거는 르노가 차체 전반적인 방음 성능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 딱 드러내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탈 때도 그게 잘 드러난다. 반대로 이 풍절음은 약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소음도 약간은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심하진 않지만 이거는 이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소음 정도다. 근데 이 쫀쫀한 하체 감각, 프랑스 차들 어디서 재밌습니까? 바로 와인딩이죠. 지금 와인딩 길에 딱 들어와 있는데 모드를 일단 스포츠로 바꾼 다음에 달려봅시다. 일단 스포츠로 바꾸자마자 파워트레인 세팅이 조금 더 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은 날이 서 있는 듯한, 직결감이 뛰어난 듯한 느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같은 양을 밟았을 때 조금 더 전력 공급을 넉넉하게 해준다는 느낌이에요. 훅훅 밀어주는 거지. 참고로 이 차의 무게가 1900kg 전후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218마력이라 합쳐왔을 때 사실 엄청 넉넉한 출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출력 감각을 꽤 높은 속도에서도 유지해준다는 거는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팅은 그렇고 지금 코너 돌아나가 보면은 이거야. 그동안 우리가 프랑스 차에 원했던 거, 우리가 르노에 원했던 코너링 감각, 이거잖아요 여러분. 코너 돌아나갈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각을 보여주는 건 진짜 프랑스 차만 할 수 있거든요. 코너를 처음 진입할 때 차가 기울어집니다. 이 롤링을 허용한다는 거, 사람이 코너에 진입하면서 느껴지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각인데 차가 기울어지는 게 그게 선을 안 넘어. 우리가 흔히 잘 달린다는 차들을 타보면은 차가 좀 반듯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려는 성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들긴 하는데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좀 뭔가 움직임을 억제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색한 감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차들은 차가 적당히 기울어지고 체감적으로 내가 코너를 돌아나간다는 거를 여실히 느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모든 코너를 쑥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와인딩 길을 달릴 때 특히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우리나라는 와인딩 길들이 보통 산길에 있잖아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달릴 때 노면이 조금 파여 있거나 순간적으로 노면을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이 하체 감각이 되게 유연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단한 하체보다는 이렇게 쫀쫀한 하체 세팅이 훨씬 더 운전 재미를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거죠.
거죠. 안전한 상태로.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들이 이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기아 EV5랑 비교했을 때 운전 재미를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는 분들이라면은 바로 이쪽이 조금 더 적합한 세팅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차체를 무리하게 키워놓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다 보니까 바퀴가 차체 양쪽 끝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운전하면서도 계속 들어요. 내가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앞코가 코너 안쪽을 훅훅 바라봐주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차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무게도 이 경쟁차들 대비해서 거의 100kg 정도가 가볍거든요. 이게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하중으로 바닥을 눌러주는 감각들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딱 그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게다가 무게중심은 아주 낮춰진 상태로 재밌는 차의 움직임들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엄청 큰 장점이에요. 진짜 자연스러워. 이런 좀 자이언트 코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일단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87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LG 배터리입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 우리나라 차들도 쓰기 힘든 한국 배터리를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용량도 경쟁차들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넣어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아무래도 더 큰 용량을 넣어놓고 그리고 더 고급 배터리를 넣어놓는 게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LG 배터리의 87kWh 이거 상당히 큰 강점이에요. 한번 충전을 다 했을 때 얼마나 달릴 수 있냐? 46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부족함 없는 주행 가는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르노 세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반적인 운전 감각에서의 이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셨을 이 차체 크기에서 오는 여유로움, 안에서 실내에서의 쾌적함 같은 게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휠베이스가 경쟁차들보다 넓기 때문에 의외로 실내 공간을 되게 잘 뽑았다. 그리고 메이드 인 프랑스다 보니까 이 쫀쫀한 하체 감각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 전기차 시대에도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르노의 저력이 좀 보여지고요. 운전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